자, 이번 시간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원 배선. 자, 우리 수신기에서 보면은 전원이 오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AC 220V 겁니다. 220V.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용 전원. 주 전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신기 안에 보면 배터리가 있는데, 요 배터리가 있어요. 요거를 비상 전원 또는 예비 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같은 말인데 소방에서는 비상 전원이라고 쓰고요. 소방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근데 이 예비 전원은 또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이 고시하고 건축법에 보면 또 예비 전원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 전원이 차단되면은 비상 전원이나 예비 전원으로 쓸 수 있다. 뭐 이 개념으로 우리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 보시면 내가 여기에 자, 요게 이제 비상전원, 예비전원입니다. 배터리.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도등에도 들어가 있고, 요거 잭을 꼽으면 요게 이제 충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용전원이 차단되면은, 인원 가지고 뭡니까? 작동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전원에는 상용 전원, 그 다음에 비상 전원. 비상 전원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 이제 예비 전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주 전원이죠, 주 전원. 정전 시에 또 고장 났거나 비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좀 명확하게 좀 용어가 통일되면 좋은데, 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원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 상용 전원은,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상용 전원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소방에서는 상용 전원이 시각 경보기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자, 뭐냐? 우리 여기 보면은 축전지라고 되어 있죠. 축전지. 그 다음에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요 세 놈이 소방에서 대부분 이제 시험에 나와, 시각 경보기는 잘 안 나오니까 이 세 놈이 상용 전원의 종류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축전지는 이제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저장해 두었다가 뭐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은 교류 전압이 AC죠, AC. 우리 220V. 그리고 옥내 간선은 뭐냐면은 옥내로 들어오는 간선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AC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우리 상용 전원 종류 해두시고, 그리고 여기 표지를 설치할 때 제가 앞전 시간에 소방용 표지는 잘못된 것이다, 그죠? 우리가 소방을 공부하고 있지만 자기 이름에 맞는 표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구분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전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비상전원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축전지 설비. 두 번째, 자가 발전 설비. 이걸 이렇게 자축 비전 이렇게 합시다. 암기법. 자축 비전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자가 발전 설비. 두 번째, 축전지 설비. 그리고 세 번째, 비상전원
수전 설비. 그리고 네 번째, 전기 저장 장치.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비상전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설비별로. 요건 실기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전기 저장 장치는 제가 번외로 놓겠습니다. 이거는요, 유도등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등만 전기 저장 장치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요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자축이에요. 자축. 요 자축이 기본이라. 그러면 기본은 자축전이 되는 거예요. 유도등 빼고는. 요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만 되는 게 있어요. 축전지만 되는 게. 요게 뭐냐면 유도등,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일단 요까지만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 유도등은 요 오로지 축전지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플러스 전기 저장 장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놈들은 옛날에는 축전지밖에 없었다가 전기 저장 장치가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자비가 있어요. 자비. 요 자비는 비상 콘센트다. 그러면 비상 콘센트는 여기에다가 자비 플러스 전이 되는 거죠. 자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가 다 되는 게 있어요. 네 가지 다 되는 거. 요게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네 가지 다 되는 게. 그래서 실기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축, 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설비, 유도등 동그라미 치시오. 여기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탄, 축전지하고 전기장치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스프링클러 네 가지 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옥내수 화전이 나왔다. 우리 여기서 안 했잖아. 그럼 기본인 거래요. 축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죠? 비상 콘센트가 나왔다. 비전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요렇게 실기시험에 나오고요. 그러면 자가 발전 설비는 뭐냐? 말 그대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 다음에 축전지 설비는 배터리를 이용한 거고, 전기 저장 장치는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럼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뭐냐? 자, 비상전원을 전기를 숫자가 받은 숫자입니다. 전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상전원으로 보기도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완화 기준이거든. 그래서 이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정리하실 때 비상 콘센트하고 스프링클러만 포함이 되는데, 이 스프링클러도 법적 조항이 있어. 차고 주차장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비상전원 수전 설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좀 비상전원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근데 소방에서 좀 이렇게 허용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시 정리하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자축, 그죠? 근데 전은 유도등은 전도 안 된다. 오로지 축전지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축전이 기본이고 유도등 빼고, 그 다음에 축전지만 되는 게 유도등, 자탄, 비경, 비상방송인데, 이놈들은 전기저장장치를 포함시켜줘야 된다. 유도등을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자비비가 있다. 자비비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비상콘센트인데,
전기 저장 장치를 또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다 되는 거는 스프링클러다. 근데 스프링클러는 차고 주차장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만 비상전원 수전 설비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요거 정리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전원의 종류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뭘 또 아셔야 되냐면, 용량이 있습니다. 비상전원 용량. 용량은 요 뒤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고, 요 표가 나옵니다. 자, 이게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요 표가.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경보 설비 쪽에 이제 배터리는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됩니다. 경보 설비. 그러니까 자탐이나 비상방송이나 이런 놈들의 배터리 있죠. 이 배터리는 60분을 감시해주고, 그러니까 화재가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감시를 해주고, 경보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이 배터리 이거 갖고 용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분 이상만 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이 20분이에요. 요거는 제가 앞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첫 시간에 20분이라는 개념은 소방대가 출동하는 시간, 이론적으로. 그죠? 여기까지만 버티주면 되는 거다. 제가 기계 쪽에 수원을 대비해가지고 요걸 이야기했어. 근데 요거는 30층에서 49층까지는 40분. 그죠? 50층 이상은 60분 이상을 용량을 확보해라. 이게 고층 건축물의 안전 기준에 있는 거예요. 기본이 20분이다. 그 다음에 정폭기, 무통의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정폭기가 있어요. 요거 30분. 30분. 그 다음에, 유도등하고,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유도등하고, 비상조명등은 20분인데, 기본 20분인데, 요거 좀 기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요 부분. 그죠? 11층 이상 부분. 11층 이상. 필기용이니까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는 60분 이상 확보해라. 요 내용입니다. 자주 나오죠. 시험 다 잘 나옵니다. 이거.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보면, 용량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경보 설비 쪽에 나오는, 즉, 자탐이나 비상방송이나 방송 설비에서는,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30층에서 49층까지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된다. 두 번째, 기본 20분이다, 기본. 그 다음에, 기본이 20분에서 30층에서 49층까지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인데, 여기에서 있죠. 여기에서 경보에서 30층 이상은 또 3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돼요. 내가 빠져먹었네. 30층 이상.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경보 설비의 자탐이나 비상방송 설비의 배터리는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인데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가 나가야 되고, 기본 20분 소방대 출동 시간이고, 그리고 30층에서 49층까지는, 그럼 이거는 이제 29층 이하가 되겠죠. 29층 이하. 30층 이상에서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다. 그 다음에 무통의 정폭기는 30분이고, 유도등하고 비상조명등은 20분인데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불특정 단순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도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는 60분 이상 용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용량을 정리한 겁니다. 요 꼭 정리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전원 이거는 시험에 필기에서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선. 자, 배선은 전원회로 배선은 내야 배선이다. 자, 전원회로.
그럼 전원회로를 제외한 그 밖의 회로. 주의점이 있어요. 전원회로는 자, 아무래도 전원이 중요하니까 내화 배선. 화재에 강한 배선을 쓰고 화재에 강한 그 밖의 회로에서는 내화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해라. 사람들이 그냥 내열 배선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내화 또는 내열이다. 근데 이제 내열이 싸니까, 그러니까 내화는 화재의 내구성이 있고 내열은 열의 내구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화 배선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화 배선은 전원회로에는 무조건 내화 배선만 써야 되고 그 밖의 회로에서는 내화 또는 내열이다. 근데 싸니까 내열을 다 쓰겠죠. 그죠? 근데 내열만 돼 있는 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화 또는 내열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요거 기억에 한번 보시면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어요. 뭐냐? 실드선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어요. 요거는 실기 때도 나옵니다. 실드선. 이게 이제 통신선이라고 했어요. 요건 R형에 쓰지. R형에. R형에 우리 통신선 있죠. 신호선 두 가닥 가는 거. 여기다 쓰는데 요거는 우리 감지기 두 개 중요한 거 있었댔죠. 아날로그식 감지기. 그 다음에 다신호식 감지기. 그리고 R형 수신기. 요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세요. 요거 실드선. 실드선은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드선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선 방송에서 케이블 하나가 옵니다. 그걸 뜯으면 요렇게 가느다란 연선이 여러 개가 있고 중간에 단심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선은 전부 보면은 요렇게 연선이 이렇게 꼬여져 이렇게 감켜져 있다고. 이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게 실드선입니다. 이 통신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세 가지 실드선 사용처 해가지고 실기시험에도 자주 나온다는 거. 그리고 광 케이블도 우리가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광 케이블도 그러니까 실드선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이 광 케이블이에요. 근데 이 광 케이블은 그냥 쓰면 안 되고 아무 광 케이블이나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 성능이 있어야지만 이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놈을. 그리고 송배전식 교차회로 방식 배선은 제가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 적응 감지기 할 때 그거 참고하시고 우리 자탐이니까 당연히 송배전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 돼요. 복수 개념에서 송배전식은 한회로라고 했습니다. 한회로. 이 송배전식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재연 설비 이런 데 사용해요. 재연 설비. 이 두 설비는 작동해도 피해가 없거든. 근데 제가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회로 방식으로 한다. 이거 있었죠. 6가지. 수손 피해가 크거나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고가의 설비. 그래서 수손 피해가 큰 거는 스프링클러인데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도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감지기가 있더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되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게 이산화탄소, 질식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되고 고가의 설비,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분말 소화 설비 이놈들은 고가란 말이에요. 이런 놈들은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실기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지. 이놈 둘이는. 그죠? 자, 그러니까 자탐은 송배전식으로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절연저항도 한번 했어요. 복습. 자, 절연저항의 단위는, 자, 절연저항 시험에서 단위는 메가옴이고 이상이 붙더라. 그리고 한 경계구역이라고 나오면 0.1 메가옴 이상. 그리고 5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더라. 5짜리는 누전경보기. 오노이라 했어요. 누전경보기. 그리고 20짜리는 비상 콘센트. 요 놈이 이제 필기 쪽에서 잘 나오니까 요거 좀 정리 하나 해두시고. 그리고 6번 이거 잘 나오지. 자, 우리 6번에 보시면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이거 우리 앞전에 할 때 표, 발, 이거 전, 경, 회 해가지고 요 공통이 회로 공통, 다른 말로 지구 공통 또는 신호 공통 이런 말을 씁니다. 이 공통을 이거는요 요 회로선 이게 이제 경계구역이죠. 경계구역 회로가 경계구역 감지기 회로 경계구역 같은 말이에요. 요 경계구역 7개까지 요거 한 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7개까지 잘 나옵니다. 경계구역 7개까지. 그러면 경계구역이 30이야. 회로선이 30개 나왔단 말은 경계구역이 30개란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7을 나누어서 4점 얼마 나오네? 5가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30개는. 그죠? 그러면 요거 한 가닥 갖고 요거 7개 맞춰 먹고 여덟 번째 선부터는 또 한 가닥 가지고 또 맞춰 먹고 그 다음에 또 15번째 선부터 또 한 가닥으로 맞춰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개까지밖에 못 쓴다. 예, 공통선은. 자, 부하 때문에 그런 거죠. 부하 때문에. 감지기 너무 많이 물리면 전압강가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오음이 나오는데요. 오음이 나오면 여러분들 전기회로에는 접지공사가 나옵니다. 접지공사. 근데 접지공사를 빼고 접지공사에 나오는 접지저항값을 빼고 거기에 나오는 오음을 빼고 소방 우리 4과목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구조 및 원리법에서 나오는 오음은 전부 답이 50이에요. 퍼센트 나오면 대부분 80이었다 아닙니까? 오음이 나오면 그냥 50 찍어보면 돼. 구조원리에서는. 접지공사 빼고는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종별 다 다르기 때문에 50이다. 그럼 50이 뭐가 있느냐? 무선통신 보조설비에서 나오는 임피던스. 요거는 50오음입니다. 그리고 자탐에서 나오는 감지기의 전로 저항이 55오hm 이하예요. 그러니까 감지기의 선로 있죠. 전기가 흐르는 선 여기에 저항치는 55오hm 이하라 돼요. 그러니까 오hm 나오면 4교시에서는 접지 저항을 제외하고는 55ohm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답이 50이에요. 그리고 퍼센트 또 80 나왔잖아. 강강률 5%, 기본 80%, 표시등 나오면 130%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앞전에 요거를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전기 실기 강의에 보면은 송배전식과 이런 교차회로 방식 배선편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파트를 찾아서 보면 좋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샘플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 포인트만 해도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구조원리 과목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종단장 설치 기준. 이건 이제 실기 때도 나옵니다. 앞에 했던 거 다 우리 요 전원 배선 쪽은 실기 필기 다 잘 나오는 파트예요. 자,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 요 높이 나왔죠. 또 복습해보면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고 그리고 시각경보기는 2에서 2.5인데 천장이 2m가 안 될 때는 0.15m 이내. 그죠? 그리고 종단장 전용함은 점검할 때 사용하니까 너무 높은 데만 없으면 된다. 우리 쭈그리 앉아가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m 이내다. 그리고 종단장은 감지기 회로 끝부분에 설치하고 그러니까 감지기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감지기가 있으면 요것도 우리 실무편에 가보면 있어요. 이 종단장하고 제가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실무편 유튜브를 한번 참고하세요. 두 선이 같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는 감지기 끝도 되지만 감지기 회로 끝도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달아도 돼요. 여기가 지금 감지기 회로 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달면 여기에 종단장 표시가 요건데 요걸 달면은 점검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발시기 쪽에 단단 말이에요. 여기도 안 달고 여기도 안 달고 그러면 여기에 달려면은 요 끝에 있는 회로가 다시 어떻게 돌아 나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달리는 거예요. 그럼 네 가닥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감지기 끝에 닿으면 두 가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 종단장은 발신기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99%가 발신기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이 이제 한번 돌아 나와야 되죠. 여기가 감지기 회로 끝부분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설치하지 않고 종단 감지기 여기에다가 설치할 때는 감지기가 여러 개 있으면 어디에 종단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종단장이 달려있는 감지기에다가, 말단 감지기에 기판 및 외부 등의 별도의 표시를 해놔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표시해놔라. 뭐 이상한, 여기다가 종단장이 달려있다는 이런 표시를 해놔야지 점검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종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랬습니까? 요거 회로 도통시험이랬죠. 회로, 선로가 길도자에 통할 통자. 그러니까 선로의 길이 전선 아닙니까? 이 전선이 뭡니까? 서로 회로가 단선인지 아닌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알기 위해서 회로 도통시험을 수신기에서 하는데, 이때 종단장이 달려 있어야지 뭡니까? 도통시험이 된다. 그러면 선이 안 잘렸는데 종단장이 없으면 도통이 단선이 떠요. 무조건 종단장을 달아놔야지 단선 유무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단장이 달려 있는데도 단선이 떠요. 수신기에서 많이 단선이 뜨면 그거는 실제 단선이 됐거나 종단장이 불량일 확률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종단장 설치 목적은 회로 도통시험을 하기 위해서다. 선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그래서 앞전 시간에 제가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본래 요거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이 붙으면 동작을 하는데, 요게 붙어 있지만 실제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붙어 있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살짝 걸치놓만 놓고 저항을 두 가지고 못 부딪히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놈들이 붙으면 그때 동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종단장하고는, 종단장하고 여기 문제 여기 있네. 감지기 종단장을 제거했어요. 이거를 제거하고 화재가 났어요. 즉 감지기가 작동을 했어. 그러면 수신기는 어떻게 되느냐?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단장하고 이 감지기 작동 유무는 별개입니다. 별개. 오로지 이 종단장을 걸어놓는 이유는 회로 도통시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놈이 없다 해갖고 감지기가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조건 작동을 하는데 이놈을 걸어놓는 이유는 회로 도통시험이다. 그죠? 걸쳐놓고 뭡니까? 예. 이 선하고 이 선이 감심하고 있는 게라 이놈이.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 이렇게 돼. 이게 두 선이죠. 그럼 자, 여기 정단장이야. 이게 종단장이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종단장이 아니고 선이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동작된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요 안에 이쪽에서 저항이 굉장히 많이 저항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안 붙어. 지금 내가 이놈을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기라 지금. 안 붙고 있다가 예? 대신에 이놈은 뭡니까? 내 두 선을 이놈이 감시하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잘렸어. 그러면 단선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이나 이 선이 잘리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요걸 잘리게 되면은 단선이 뜨는 겁니다. 이게 종단장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 설비에서 배선 공사 방법 나오면, 배선 다음 중 소방에서 뭐 자탐이든 뭐든 배선 공사 방법이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면 애자 공사라고 찾으시면 돼요. 답에 보기에 애자 공사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애자 공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전봇대에 보면 요렇게 달린 게 있어요. 이렇게 요 변압기 쪽에 보면은 애자 해가지고 사기처럼 생긴 거.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그 백일등 달려 있잖아요. 백일등. 그죠? 그럼 그거를 선이, 시골집 가면 다 선이 노출돼 있었다고. 그러면 그 노출로 못 박아서 한번 감아놓고 요래 하더라 아닙니까? 그때 보면은 요런 애자를 설치해갖고 노출 공사할 때 이렇게 가고, 또 애자 요리 있으면 여기서 선 쳐지지 말라고 묶어놓는 거예요. 애자라는 게. 그래서 요거는 노출 공사다. 소방은 노출 공사는 전선만 노출 공사가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애자는 노출 공사니까 소방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자탐의 전원 배선은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자탐은 여기서 끝나고 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우리 다른 경보 설비 있죠. 뭐 자동의 속보 설비부터 요거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진도가 금방금방 나갑니다. 자, 자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